네, 주말 사이에 쏟아졌던 내용들 살펴볼까요? 이항영의 월가이드입니다.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봅니다. 예상 부합한 미국의 PCE 발표입니다. 신고가를 연거푸 갈아치우던 S&P와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에 주말에 다행히 반등했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주요했던 경제지표, 이 PCE 물가지표가 좀 힘을 주었죠? 네, 맞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 전년 동월 대비 그리고 전월 동기 대비요. 전부 다 딱 예상에 맞는 그런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9월 달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 더욱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해석이 우리가 지배적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년물의 금리도 빠른 속도로 좀 다시 하락하는 추세로 조금 접어드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은요, 물론 많은 사람들의 예상에 불과하지만 내년 1월까지요, 금년 9월부터 해서 내년 1월까지 4번 연속 스트레이트로 계속해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팅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니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시 반등 추세를 돌아서던 달러가 조금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진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달러 엔화는 지금 162엔 넘었던 것이 153 정도까지 엔화의 또 강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강세라고 할 수도 없었지만 너무나 올라간 것에 대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반면에 달러 원화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당히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380원대를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달러의 움직임, 엔화의 움직임과는 사뭇 좀 다른 움직임, 여전히 한국 원화의 좀 약세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PC라든가 미국의 주변 금융상에 맞춰서 미국의 지난주 주말에 3대 지수 모두 나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특히 지난 금요일 날은요. 금리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섹터들이 상대적 강세가 지속됐습니다. 근래 민감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산업재, 소재, 금융, 부동산 섹터 등인데요. 이런 것들이 제일 아래쪽에 나온 그림이 S&P 500인데요. 반면에 위에 있는 것이 바로 말씀드렸던 섹터들인데 물론 하루짜리지만 최근에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보면 상대적으로 이들이 S&P 500 전체적인 것보다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주목할 섹터는요. 7월 한 달 지금까지 17% 이상 반등한 금융주 섹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금융주 섹터가 지금까지요. 금요일까지 17% 정도 올라간 것은 월 단위로 보면 물론 3일 정도가 남았는데요. 2016년 11월 이후 거의 9년 만에 최고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리가 좀 내려감에 따라서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들, 그리고 충당금의 부담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번 말씀드렸지만 바젤 엔드게임 3가 11월 이후로 시행이 좀 연기되면서 뭔가 월가 IB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줄 것 같은 분위기,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보유채권에 대한 가치가 상승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쉬운 금융주에 대한 투자는 KWEB를 비롯한 몇 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7월 중에 가장 주목된 그 업종이 금융주입니다. 앞서서 저희 마켓맨에서도 소개가 됐던데 골디락스 기대와 트럼프 호재의 금융주 주목할 만한 섹터라고 여러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주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외신 헤드라인 어떤 것들 주목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관련주 중 방산이라고 하면 가장 떠오르는 건 록히드 마틴인데요. 깜짝 실적까지 발표됐네요. 네, 그 깜짝 실적이 지난주에 발표됐고요. 더군다나 여기다가 실적 가이던스까지 상향시켜 놨거든요. 주당 이익이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7.11달러가 나왔는데 전망 6.45달러에 불과했겠고요. 매출은 172억 달러가 예상되는데 182억까지 나왔습니다. 월가의 투자 의견은 실적 발표 후 최소 한 곳이 투자 의견까지 상향시켰고요. 목표 주가까지 9곳이나 올려놨습니다. 다음은 레이션 테크놀로지입니다. 역시 미국의 대표적인 방위산업 업체인데요. 미사일이라든가 탱크, 비행기 이런 거 다 참여하는 회사입니다. 주당 이익이 1.41달러가 나왔고요. 역시 1.30달러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던 것이 지난주 실적이 되겠습니다. 매출은 19.3억이 예상됐는데 19.8억이 나왔고요. 역시 월가의 예상치 월가 실적이 나온 다음에 최소 4곳이나 목표 주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ETF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ITA라는 ETF가 있습니다. ITA 자체가 지난 금요일날 사상체 효과를 갖고 왔는데요. 주요 보유 종목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기업들이
초극초극 들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그 방위산업 관련주를 많은 앞서 뭐 타이틀 나와 있지만 트럼프도 대통령과 관련해서 여러분 매매하시면 당혹스러운 결과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거보다는 꾸준하게 이 주식은 계속 올라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대통령이 누가 되는 거? 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누가 되건 안 되건 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나라건 우리나라 뭐 어느 나라 일본 뭐 중국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전부 다. 국방력을 줄이겠다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역시 이들은 결국 방위산업 무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주항공산업에 결국 전부 다 집중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가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하락할 때 민감하게 반등하는 것이 중에 하나가 산업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정치 관련주라기보다 실적 가이던스 상향이랑 금리 인하 수혜주로 보는 게 더 좋겠네요. 네. 자, 다음 외신 헤드라인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어닝 주인공은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은 증시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 출렁이지 않을까 참 우려감이 많습니다, 위원님. 네, 그중에서 오늘 AMD 한번 좀 살펴주시죠. 왜냐하면 빅테크는 여러분들 이미 많이들 체크하셨고 보셨기 때문에 완전 빅테크 레벨은 아니지만 역시 AMD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AMD를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번스타인의 전망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날 실적 발표할 AMD가요. 실적 가이던스 소폭 상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주가가 좀 내려가면서 PR이 한 30배 정도로 하락한 것도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번스타인 자체는 기술주나 이런 것들 대부분은 보수적 의견이기 때문에요. 목표 주가 140달러를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반등할 모멘텀을 충분하게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갖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젠블렛은 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장기적인 긍정적 시각을 유효하지만 단기적인 반등 모멘텀에서는 좀 유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 주가는 140달러와 250달러로 아주 극과 극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도 있겠지만 여전히 보수적 의견도 많이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AMD 같은 경우는 절대 1등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1등은 어찌됐건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움직임을 보시면서 AMD 보셔야 되겠고 말씀드렸다시피 극히 보수적으로 보는 것들도 실적 가이던스 상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거 자체는 충분한 모멘텀 되기 쉽지 않다라는 그런 보수 의견도 꽤 많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AMD 발표가 되는데요.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가 아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한 8% 주간 하락률을 나타내면서 AI 이제 뭔가 보여달라라는 좀 분위기로 옮겨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빅테크 실적 발표 매우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CNBC입니다. 과매도 주식 탑10. 많은 종목들이 지난주에 하락했는데요. 최근 하락으로 목표 주가와 괴리율이 좀 높아지면서 좀 매력이 높아지는 종목들이 있다고요? 네. 저희가 과매도 할 때 가장 쉽게 하는 지표가 RSI라고 있습니다. 상대 강도를 갖고 하는 건데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70 정도 이상 넘어가면 과매수다. RSI 30 이하면 과매수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럴 때 과매수로 많은 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거가 이 과매수 들어가면 매도해야 되고요. 과매도 들어가면 매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봤을 때 그거 틀린 생각입니다. 그거보다는 과매수에 들어갔을 때는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하지 말라는 의미고 과매에 들어갔을 때는 이 상태에서 더 이상 무슨 손절매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정도로 좀 가볍게 생각하시고 이들의 이런 기술적인 지표보다는 실적 같은 걸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실 조언드리게 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런 것도 관점에서 CNBC가 뽑은 10개 주식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10개가 과매도 주식의 탑10에 들어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갖고 주가의 턴어라운드로 확인하셔야 될 것들이 치폴레라든가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윌리조트, 룰루레몬 정도가 여러분들을 보셔야 되겠고요. 네.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월트 디즈니거든요. 디즈니가 많은 분들이 보시면 딱 디즈니 그림 다시 보여주시면 주가 떨어질 때마다 낙폭 과대로 계속 물타시는 분 엄청 많으시잖아요. 미국 주식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한번 주가가 분위기를 타거나 실적 이런 거 우려 때문에 떨어지면 한도 없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보다 늦게 다시 사더라도 상관없다. 그래서 펀더멘탈 같은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과매도 탑10 종목들 가운데 어떤 판단이 필요한지 살펴봤습니다. 이하경의 월가에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